이 만화가 무슨 만화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TV 애니메이션 심슨입니다. 심슨은 미국의 성인용 시트콤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동용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속의 잔인한 장면이나 성적인 묘사, 정치, 사회 등의 풍자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편당 20에서 22분 정도이며 각 편마다 내용이 완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심슨의 묘미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의 생활상 속에서 미국 사회와 국제 정세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중 각종 영화, 팝송 등의 미국 대중문화를 패러디한 것이 많아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다른 한국인은 가끔 웃음 포인트나 아하 시점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심슨은 1987년 4월 19일에 첫 방영되었지만 정규 시리즈로 편성되어 방송된 것은 1989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간을 방영되어 온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콤 사상 가장 오래된 프로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영되면서도 아직 미국의 가장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7월에는 심슨이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상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5억 2,700만 달러, 하나로 약 6,032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타임즈는 1999년 12월 31일 심슨을 20세기 최고의 TV 시리즈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영국 지상파 TV 채널인 채널4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미국 애니메이션 100선에서 심슨이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13년 TV 가이드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TV 애니메이션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4개의 에미상, 32개의 애니상과 1개의 피바디상,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헌액을 비롯해 수십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심슨의 인기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심슨에 대한 인지도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미미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심슨에서 다루는 미국의 정치 사회 이슈와 미국의 독특한 문화 요소가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슨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 게스트 출연이 매우 많아서 미국 연예인은 심슨에 출연한 사람과 출연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스트 출연자들은 심슨 에피소드 속에서 가차없이 까이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런저런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의 낮은 퀄리티에 대한 풍자가 많습니다. 누가 등장하건 아니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건 정말 인정받을 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심슨 에피소드 속에서는 가차없이 까인다고 보면 됩니다. 풍자를 주요 유머 코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슨 가족이 2019년 3월 17일자 에피소드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즉 심슨 에피소드의 배경이 한국이 된 것이죠. 심슨 에피소드 속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살펴봅시다. 우선 어떤 경위로 심슨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됐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호머의 아들 바트가 말썽을 너무 부리자 호머는 아들의 산만한 정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최신 컴퓨터를 사줍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진 바트는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다. 바트는 친구들과 팀을 결성한 후 학교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 나가게 되고 상금 1,000달러 하나로 약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승의 자격으로 미국 내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또 다시 우승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또한 국제 e스포츠에 참가할 자격도 얻게 되죠. 그 국제 e스포츠가 개최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슨 가족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풍자하는 심슨에서 e스포츠 국제대회 장소를 한국으로 잡았다는 것은 한국이 e스포츠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슨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게임 방송에서도 한국의 e스포츠 실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왜 e스포츠에서 최고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번역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한국인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는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꼭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들의 인성을 본다는 거죠. 인성을 바탕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거죠.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좋아요.
약간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긴 한데 지지난 주말에 LA에 갔었어요. 사실 첫 번째 주말이네요. 시합을 보러 갔었죠. 거기서 한국 SKT 팀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걸 봤는데요. 엄청 멋지더라고요. 그 다음 블리즈컨에 갔었어요. 또 한국팀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토너먼트에서 사관왕을 하는 걸 봤죠. 그리고 한국팀이 스트크래프트 2에서도 또 우승을 차지하더군요. 한국팀들은 비디오 게임, 인터넷 게임을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국팀들의 성공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버워치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오버워치가 제일 끝내줬는데요. 한국이 당연히 이겼어요.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장악했죠. 모든 것을 쓸어버렸죠. 아, 참, 마이클 마틴도 지난 주말 동안 결승전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그 경기에는 한국인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저기에 당신이 찾는 답이 있는 것 같네요. 전 특히 오버워치 경기에서의 승리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FPS 게임에서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이겠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기술이나 전략은 대부분 RTS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모든 게임을 다 잘하는 것이었더라고요. e스포츠에서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벌써 그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마이클 마틴이 말했잖아요. e스포츠 경기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없었다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네요. 한국인들을 시합에 못 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친구들과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 볼 때마다 농담하곤 하죠. 한국은 한국팀끼리 붙이고 그 외팀들은 그 외팀끼리 붙으면 결승에서 한국팀 대 한국팀이 될 리가 없달까요? 오, 완전 공평한데요. 한국인들이 왜 계속 e스포츠를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테일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죠? 제 생각에 이건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e스포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안다는 거죠.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e스포츠는 새로운 것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스포츠의 전문가가 없었잖아요. 그냥 제 의견이긴 한데 한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 투자가 더 많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프로게이머가 있는 문화이니까 말 다 한 거죠. 우리 서양에서도 결국에는 따라잡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e스포츠가 중요하게 여겨져 온 세월이 꽤 오래됐죠. 한국인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나 다른 게임들을 훈련하는 걸 보면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임해요. 한국에는 e스포츠 채널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경기만 보여주는 채널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TV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 말이죠. 게임 경기를 중계하는 채널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이 항상 게임 시합을 장악하고 이기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 선수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달라요. 경기, 훈련, 모든 것에 임하는 자세가 프로게임에 임하는 것 같죠.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레벨에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게임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계속 잘하겠죠.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겠지만 한국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인프라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한국의 인프라가 훨씬 좋다, 잘 되어 있다. 이 말은 코칭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거나 팀 숙소 환경이 훨씬 더 좋거나 그런 걸 의미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데 한국은 정부에서도 e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KESPA는 한국 정부의 한 부처이고 실제 e스포츠에 관한 일을 관할하고 있죠. 많은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아직 우리 서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지난주에 갔었던 e스포츠 행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많은 팀들의 최고 경영자가 있었고 누군가 서양과 한국의 선수를 영입 방법에 대해 물었었죠. 그 차이점이 참 놀라웠어요. 서양에서는 최근 경기에서의 실적 등 많은 것을 보는데 한국에서는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선수들의 인성을 본다는 거죠. 인성을 바탕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거죠.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인이 e스포츠에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국인의 인성, 즉 책임감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이라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관여되는 모든 일에서 인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다 한들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그 좋은 머리와 기술은 분명히 나쁜 곳에 쓰여질 테니까요.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타인과 사회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쟁 폐허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인들의 책임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